네, 이번 시간부터는 정적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적분의 정의를 보죠. 한번 교재를 읽어볼까요? 함수 f가 배구간 AB에서 정의되어 있다고. 자, 그럴 때 A와 B 사이에 n-1개의 점을 택해서 구간으로 쫙 나누고, 그러니까 A와 B를 나누고 그거를 분할이라 하고, 이들 점에 생긴 n개의 구간을 소구간, 분할 P의 소구간이라고 하고, 델타 XR을 이 얘기를 그냥 쭉 제가 이렇게 해요. 지금 함수가 지금 이렇게 있는 거예요. y equal fx가 있고, 이제 구간이 삐딱해졌네. A서부터 B까지 정의된 함수가 있다고 했을 때, A, B를 이제 이렇게 n개의 구간으로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어떻게 나누냐면, x0가 A가 되고, x1, x2, xn, B가 되게. 그래서 이거를, 제 점들을, 이거를 구간 A, B의 분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영어로 파티션. 그 다음에 델타 xi를 뭐라 그러냐면 xi에서 xi-1을 뺀 거. 그거를 소구간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크기라는 얘기가 길이. 얘네들 중에 델타 xi 이 값들 중에 제일 큰 값, 그거를 P의 크기라고 해요. 크기. 분할의 크기라 이거죠. 그러면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지금. 줄을 똑바로 묶고 그렇게 삐뚤삐뚤하게. 펜, 타블렛을 쓰니까 안 좋네, 하여튼. 해서 요 크시 i를 구간에서 뽑아요. 요 구간에서 델타 xi 마이너스 xi 요 구간에서 택해요. 여기에 이제 한 점이 이렇게 크시 i가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점에서의 f값 삐뚤삐뚤하네. f값 크시 i 그래서 그 높이를 이렇게 사각형을 하나 만들어요. 그거를 AI라 그러면 이거는 F 크시 I 곱하기 밑변의 길이가 XI 마이너스 XI에서 XI 마이너스 1을 뺀 거죠. 즉 F 크시 I 곱하기 델타 XI 이렇게 될 거예요. 자, 바로 요 소구간이죠. 요 빗금친 사각형 하나의 넓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을 다 더한 거. 시그마 i는 1서부터 n까지 f 크시 i
곱하기 델타 xi 한 이 합을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리만 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리만은 사람 이름이에요. 리만이라는 사람이에요. 리만 합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그 고등학교 때 했던 구분구조법 하는 거랑 비슷하죠. 그런데 구분구조법하고의 차이는 이 분할 P를 만들 때 이 구간 X1, X2, Xn 얘네들의 간격이 일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자르는 거 일정하지 않아도 관계없어요. 만약에 얘가 일정할 경우 참고로 이게 일정한 간격일 때 그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그때 그런 P를 정칙분할이라고 그래요. 정칙분할. 그러니까 지금 일정하지 않아도 지금 관계없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리만 합이라고 불러요. 우리 예제로 책으로 돌아가서 예를 들어 이거 그냥 계산은 뭐 그냥 눈으로 봅시다. 예를 들어 fxi가 x 곱하기 x-1의 제곱이고 정의된 구간이 0, 2라 그러고 분할이 0, 2분의 1, 4분의 3, 4분의 5, 2분의 3, 2 그러니까 0서부터 2까지의 구간을 이렇게 자른 거라고 하고 그 각각의 소구간에서 점을 이렇게 잡았을 때 그때 리만 합을 구하면 델타 x의 길이는 여기는 2분의 1 그 다음에 2분의 1에서 4분의 3 사이, 4분의 1에서 4분의 5 사이, 4분의 5에서 2분의 3 사이, 2분의 3에서 2 사이의 길이가 이렇게 쫙 나오죠. 그리고 각각의 점에서 크시 i를 4분의 1, 8분의 5, 1, 8분의 11, 8분의 7로 잡았으니까 그때 리만 합은 이렇게 계산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 리만 합은 보면 여기 보면 여기를 읽어보면 리만 합은 분할을 만드는 방법 그 다음에 소구간에서 크시 i를 택하는 방법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리고 그 정칙분할로 계산하고 정칙분할이라고 하고 크시 i를 각 소구간의 끝점으로 택하면 계산하기가 좀 쉬워요. 요게 이제 여러분들이 했던 고등학교 때 했던 여기 정칙분할로 하고 각 끝점으로 한 거 요게 바로 그 고등학교 때 했던 구분구조법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고등학교 때 구분구조법이에요. 근데 이런 방법은 적분을 정의하는 여러 방법 중에 하나로 그 제한적이에요, 너무. 그래서 그냥 위에서 하는 이 방법. 분할을 만드는 방법과 크시 a를 택하는 방법을 임의로 아무렇게나 할 수 있게. 자, 그렇게 일단 하기로 해요. 그러니까 이 책에서는 이런 방법보다는 위에서 정의한 리만 합을 이용해서 적분을 정의하도록 한다. 그래서 정의를 어떻게 하냐? 적분의 정의가 뭐냐? 적분의 정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리만 합의 극한이 존재할 때 여기가 리만 합이라고 그랬죠? 요 리만 합의 분할의 크기를 0으로 보낼 때 분할의 크기를 0으로 보낼 때의 극한이 존재하면 그 값을 A에서부터 B까지의 정적분 또는 리만 적분이라고 하고 기호로 이걸로 나타낸다 이거죠. 이거를 이 극한이 존재하면 기호로 A에서부터 B까지 fx, dx다 이렇게 얘기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극한 값이 존재할 때 리만 적분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A를 적분의 아래 끝, B를 적분의 위 끝 이렇게 부른다 이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그 구분구조법 정의하는 거랑 유사하죠? 거의 같아요. 근데 좀 더 그 포괄적인 구분구조법을 포함하는 그런 정의예요. 여기서 P의 크기를 일정하게 한다.
P의 크기를 0으로 보낸다. 일정하게 한다. 0으로 보낸다 그러면은 여기 그림에서 와서 보면 여기서 P의 크기를 0으로 보내면 P의 크기를 0으로 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이 간격이 점점 작아진다 이 소리야. 아주 0으로 가까이 간다 이 소리죠. 아주. 그러려면 구간을 무한히 더 잘게 쪼개야겠죠. 그러니까 n이 점점 커져야겠죠. 그쵸? n이 커져야 될 거예요. 근데 거꾸로 n을 크게 한다고 해서 이게 p의 크기가 0으로 가느냐 이게 되느냐 이거 이건 안 될 수도 있죠. 왜? 분할을 이렇게 하면 p의 크기를 0으로 보내면 n의 크기가 무한히 많아지지만 n의 크기를 무한히 한다 그래서 p의 크기가 작아지느냐 이게 되느냐 이건 안 될 수도 있다. 왜냐? A, B인데 이게 n개였어요. 근데 n의 크기를 무한대로 하는데 여기를 계속 쪼개는 거예요. 여기만 무한히 쪼개고 이쪽은 그냥 놔두면 그러면 여전히 P의 크기는 0으로 가지 않죠. 이렇게 되면. 그렇죠? 그러니까 P의 크기를 0으로 보낸다는 얘기는 n의 크기를 무한히 잘게 쪼개면서도 각각의 간격이 비교적 골고루 잘라지게 이렇게 더 안을 더 잘게 자른다 이런 소리예요. 이렇게 점점점 더 잘게 자른다. P를 0으로 보낸다는 얘기는 그런 뜻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 입실론 델타를 이용해서 나타내면 여기 떨어져 있는데 임의의 엡실론에 대하여 적당한 델타, 0보다 큰 양수 델타가 존재해서 실수 L 0과 L이 존재해서 P의 크기가 델타보다 작으면 모든 분할 여기 존재해서 P의 크기가 0보다 작은 델타보다 작은 모든 분할에 대하여 얘의 크기가 엡실론보다 작아진다 이 소리죠. 네, 요거를 임의의 엡실론에 대하여 적당한 델타가 있어가지고 뭘 만족하느냐? P의 크기가 델타보다 작은 분할에 대하여 리만합 하고 L하고 사이의 거리가 엡실론보다 작아진다 이 소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요게 바로 적분의 정의예요. 정적분의 정의예요. 오케이? 네, 요거를 기억을 해두세요. 영에 가까워지더라도 택하는 거에 관계없이 일정한 값으로 수렴한다 그랬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 적분 불가능. 그러니까 리만합이 수렴하지 않을 때 적분 불가능이에요. 네, 여기는 좀 전에 제가 했던 얘기네. 자, 여기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했던 거 잠깐 비슷한 거 볼까요? 예제 1번을 보면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루트 1 플러스 x dx를 정칙 분할을 해가지고 리만합의 극한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여기서 보죠, 뭐 바로 fx가 루트 1 플러스 x가 1 플러스 x고 구간이 0부터 1이에요. 그럼 n등분하면 이게 정칙 분할이니까 등분이죠. 잘 같게 쪼개는 거예요. 간격을 같게. 그러니까 n등분하니까 n분의 1로 쫙 쪼개는 거예요. 그러면 델타 xi는 다 크기가 다 똑같죠. 그쵸? 그러니까 P의 크기는 지금 일정해요. 얼마죠? n분의 1이죠. 그쵸? 이게 다 일정하니까. 그러니까 P의 크기를 따라서 P의 크기를 0으로 보내면 일단 소리는 뭐죠? 결국 n을 무한히 크게 한다 이 소리랑 같은 말이죠. 여기서는. 그러니까 n의 크기를 크게 하면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크시아이를 아무거나 택해도 되니까 크시아이를 양쪽 끝점 중에 하나. 그러니까 요쪽 점으로 택합시다. 이쪽 점으로. 그러니까 왼쪽 점으로. 각 소구간에서 왼쪽 점으로 택했어요. 크시아이를. 그러면 F 크시아이, 리만합이죠, 이게. 리만합. 리만합은 F 크시아이가 지금 얘죠. 1 플러스 n분의 i 마이너스 1 곱하기 델타 xi가 n분의 1 여기를 대입하면 요 식이 되죠. 요 시그마를 풀어헤친 게 지금 요 식이죠.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i는 1서부터 n까지 루트 1 플러스 n분의 i 마이너스 1 곱하기 n분의 1 이렇게 표시되겠죠.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되고 실제로 이걸 이제 어떻게 계산할 건지는 이제 고등학교 때 이렇게 계산했던 방법은 이제 뒤에 가서 얘기하기로 하고 하여튼 일단은 그래요. 자, 적분의 정의를 이제 조금처럼 리만합으로 정의하면 이런 걸 증명할 수가 있어요. 다음 함수 FAB 이거를 적분은 가능하지 않음을 증명하죠. 적분이 안 된다. 적분이 안 된다는 얘기는 리만합이 없다 이 소리를 보여주면 되겠죠. 일정 그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다. Shift 윈도우 S. 자, 여기서 보면 적분을 하려면 구간을 잘게 쪼개야겠죠. 그러니까 P를 구간 AB의 분할이라고 그럽시다. AB의 임의의 분할. 아무 분할이든 상관없어요. 임의의 분할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한 소구간을 xi-1,xi라고 하면 여기서 크시아이를 택하는 거예요. 이 점을. 그러면은 만약에 크시아이가 유리수면 F 크시아이가 1이고 크시아이가 무리수면 F 크시아이는 0이에요. 따라서 리만합은 시그마 i는 1서부터 n까지 F 크시아이 곱하기 델타 xi 한 것은 다 0이에요. 왜냐하면 얘가 0이니까. 그런데 이게 1일 때는 요 값이 다 1이니까 i는 1서부터 n까지 델타 xi가 되고 그거는 델타 xi를 1서부터 n까지 다 더하면 xn-1 더하기 xn-1 마이너스 xn-2 더하기 이런 식으로 쭉 해가지고 x1-x0 이렇게 되니까 결국 xn-x0에서 b-a가 돼요. 즉 얘는 b-a예요. 그러니까 유리수로 택할 때는 0 모든 점을 그 다음에 모든 크시아이를 무리수로 택하면 반대로 해야겠다. 요거 이렇게 되고 요게 이렇게 돼야 되네요. 반대로 크로스 벡터맨 크로스. 그러니까 극한값이 결국 P를 0으로 보내면 이 리만합의 극한이 존재하지 않겠죠. 이 값이 0일 때와 B-A일 때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되고 여러 가지 값이
택하는 거에 따라서 여러 값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극한이 존재하지 않아요. 즉 적분 가능하지 않다 이 소리죠. 네, 그 얘기를 지금 여기 써놓은 거예요. 적분 가능하지 않다. 이 함수는 희한하게 생겼죠. 유리수일 때는 1, 무리수일 때는 0. 이런 거 적분도 사실은 나중에 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의 정의로는 적분이 안 돼요. 예제 2번. 상수함수는 적분 가능하냐? 네, 상수함수 적분 가능하죠. 여기 이건 읽어보면 바로 나와요. A, B의 분할 P와 크시아를 택하는 방법에 관계없이 분할을 어떻게 하건 크시아를 어떻게 택하건 방법에 관계없이 리만 합이 어떻게 되냐면 F 크시아가 무조건 K잖아요.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K 앞으로 나오고 이렇게 되고 좀 전에 계산한 거에 의하면 요 뒤에 거가 소구간을 1서부터 n까지 다 더하면 B-A, 즉 요 값이 돼요. 이게 극한값이잖아요. KB-A가. 그러니까 P를 0으로 보낼 때 극한값이 요 값이 돼요. 항상. 그러니까 정적분 값이 이거라 이거죠. 이건 우리가 알고 있던 거랑 같은 결과죠. 상수함수를 적분하면 K 곱하기 B-A. 그리고 우리가 고등학교 때 계산했던 걸 여기서는 정의를 하는데 이거 정의하는 이유는 그 다음 영상에서 얘기를 할게요. 어쨌든 이 정의를 보면 인테그랄 a서부터 b까지 fx dx는 윗끝 아래끝을 바꾸면 마이너스 부호가 반대가 되는 거죠. 부호가 반대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윗끝 아래끝이 같을 땐 0. 그렇죠? 이걸 왜 정의를 하냐면 다음 시간에 이런 걸 증명을 할 건데 A서부터 C까지 fx dx 플러스 인테그랄 C서부터 B까지 fx dx 한 거는 인테그랄 A서부터 B까지 fx dx 이걸 정의를 할 텐데 이거를 증명을 할 텐데 이걸 증명을 할 거거든요. 근데 1번, 2번, 3번 중에 2개 1번, 2번을 가지면 3번을 증명할 수 있어요. 1번, 3번을 가져도 2번을 증명할 수 있어요. 2번, 3번을 가져도 1번을 증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2개를 가지면 나머지 하나를 증명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2개는 정의를 하고 증명할 수가 없어서 2개는 정의를 하고 나머지 1개는 증명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요거 2개를 지금 우리가 정의를 택한 거예요. 이 3번이 성립한다 그러면 만약에 3번이 성립한다면 요식은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근데 이게 0이다라는 얘기는 또 증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증명이 말이 좀 어색하다 이거죠. 어쨌든 그래서 요걸 정의로 해요. 요거를. 자, 정적분에 관한 중요한 질문은 적분을 어떻게 가능하냐? 어떤 함수가 적분할 수 있느냐? 어떤 함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적분 가능하다면 어떻게 계산할 거냐? 하는 거예요. 질문이 두 가지죠. 첫 번째, 어떤 함수가 적분할 수 있느냐? 두 번째, 적분을 어떻게 계산할 거냐? 그래서 이 두 번째 질문에 대한 거는 이제 우리가 뒤에 가서 할 거예요. 그러면 어떤 함수가 적분할 수 있는 함수냐에 대한 대답은 쉬운 대답은 아니에요. 그런데 부분적으로 연속함수면 적분 가능해요. 적분할 수 있어요. 폐구간에서 연속이면 폐구간에서 연속인 함수는 최대값, 최소값을 갖고 그 다음에 중간값 정리를 만족하고 그 다음에 또 지금 추가됐죠? 예, 적분도 가능해요. 그렇죠? 폐구간에서 연속인 함수는. 근데 적분 가능하지 않은 함수는 어떤 함수냐면 유계가 아닌 함수는 적분 가능하지 않아요. 적분할 수 없어요. 유계가 아니면.
유계라는 말이 뭐였죠? 적당한 m이 존재해가지고 fx가 모든 x에 대해서 fx가 m보다 작을 때, 그럴 때 이걸 유계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m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수가 이렇게 계속 커지는 거예요. 또는 계속 작아지는. 그러니까 sin x 같은 건 이렇게 돼가지고 플러스 1, 마이너스 1 사이에 있는데 m이 1보다 작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 y = fx 이런 다항함수 같은 거는 계속 커지고 계속 작아지잖아요. 이런 건 유계가 이런 건 유계가 아니고 이런 건 유계고. 그래서 유계인 함수는 유계가 아니면 적분할 수가 없어요. 적분 가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적분 가능한 함수는 모두 유계다. 그래서 이 정리가 그거예요. 패구간에서 정의된 함수 f가 적분 가능하면 f는 유계다. 적분 가능한 함수는 유계다. 아, 여기 얼굴로 가려놓고선 썼네. 보니까 여기 OBS로 해서 이게 아니고 여기 안 보여가지고 제가 사진 얼굴 이게 안 보여가지고 실수를 했네요. 다음은 2절이죠. 네, 여기까지 그러면 정적분의 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정적분의 성질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서 마칩니다. 끝.